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진석입니다. 9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법령집이 지금 현재 있으셔야 되고요. 제 9판입니다. 22년 대비 9판 교재. 자, 그러시고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추록입니다. 추록. 이 추록이 어제 나온 거예요. 추록 1번. 자료 중에 추록 1번. 어제 나온 겁니다. 이 법령집은 작년 8월에 출간을 했고, 그때 기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출간일 이후부터 어제까지의 업데이트,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추록 1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여름에 기본 강의할 때 교재를 출간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기본 강의할 때 추록 1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강의를 들으신다면 지금처럼 받아보시는 거고, 그리고 봄에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추록 2를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수험서물의 교재 정보표,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록 3은 없습니다.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3월 달에 예정돼 있고, 지금이 요겁니다. 지금이 요거. 추록 1을 이제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실게요. 강의 계획서 한 장짜리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실게요. 강의 계획서에서는 시간이 보이시죠? 09시부터 13시죠? 됐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강의들 12시 반에 끝나잖아요. 13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강의 목표에 1번 됐고 2번에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거 과장 광고입니다. 만점 아니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92점이에요. 두 개 틀리는 거. 제 강의에 설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오시면. 그래서 92점이 아니라 뭐 80 맞으시면 기분 나빠요. 자, 그런 겁니다. 92점. 뒷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본 과정은 법조문과 시행령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강의를 할 텐데 그쪽에서는 시행령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보험법 1차 사회보험법에서는 판례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믿으세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한 파트가 있어요. 그 한 파트가 잘 안 나와. 나온 지도 수년 됐고.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판서 형식으로 합니다. 판서 형식으로. 그래서 필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는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판서를 할 때 필기하느라고 못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서를 할 때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텐데, 판서를 쫙 한 판을 다 채우면 강의를 멈춰요. 잠깐 쉽니다.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판서를 하는 중간에도 뭔가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그리고 사진 찍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쫙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하느라 이 맥을 놓치면 안 돼요.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칠판 보면서. 그리고 3번에 매 강의 시작 때 전날 진도를 간략히 복습할 텐데, 작년 강의 때 요거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올해 이번 강의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맨 위에 뭐 합격의 법학원 사회보험법 공부방법 설명회 2020년 1차 뭐 이런 거 한 장짜리 있어요. 한 장짜리.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동영상으로 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나가서 제 파트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강의한 내용들이니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 이미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 올린 자료니까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수험 방법, 마음가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4번을 보시면 사회보험법의 법령별 출제 문항수예요. 우리 사회보험법이 그 안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366226이잖아요. 21년도에. 그렇죠? 366226이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이 3이고 고용이 6이고 산재가 6이고 국민건강이 22이고 징수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22로 굳어졌다 라고 보셔도 돼요. 22. 19년도에 좀 특이하게 뭐 둘, 셋이었는데 이거는 돌발 상황이다. 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둘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둘 중에서 두 문제 중에서 저의 강의의 목표는 여기에서 한 문제씩 틀리는 걸로 설계돼 있어요. 이거를 다 맞추려면 저한테 시간을 더 주셔야 돼. 저는 강의를 할 수 있어. 근데 지금도 많이 늘었죠. 8회 하다가 9회 하다 지금 이제 10회 하는데 그래도 국민하고 건강에서 하나, 두 개를 다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그러려면 분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은 이 강의를 들으면 다 맞추도록 이게 설계돼 있어요. 대신 선생님들이 다 흡수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데 건강하고 국민연금은 다 흡수를 해도 한 개씩밖에 못 맞아. 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맥이 흐르는 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은 현재 고용보험하고 그 산재보험하고 징수법인데 이 징수법은 무엇의 징수냐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징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산재법이야 사실은. 그럼 고용산재법이 666인 거예요. 18문제가 나오는 거지. 고용산재법.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총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실강이니까 쉬는 시간에 나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보다 강의실 Q&A 게시판 아시죠? 거기다 올리시면 바로 웬만하면 요즘 시즌에는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니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저희 직원들이 다 봐요. 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저희 직원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드리고 그 6번에 실강 수강생들이 좀 그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 일찍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과제물이 있을 거예요. 자, 자 이거는 한 2번 정도 있을 건데 이거 안 낸다고 때리지 않아요.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라디오가 신청곡 받잖아요. 신청 사연 받고 신청 질문 받아요. 포스트잇으로 주세요. 저 쉬는 시간에 있을 때 앞에 놓고 가면 여기 공개적으로 설명해도 될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설명 드릴게요. 답변에 대해서. 이런 공부 내용의 질문들은 책 갖고 오시면 돼요. 공부 내용의 질문들이 아닌 거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있는데 포스트잇이 날라왔어요.
커피와 함께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설명해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되셨고, 다음에는 지금은 선생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두 가지인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죠. 매년 시험 직후, 시험의 직전 한 달 전, 직전 한 달 전에 동의 카페에 다음 카페 있잖아요. 노무사 카페에 한 달 전에 자유 게시판에 글들 올라온 거를 키워드를 삽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닉이에요. 패닉. 야, 이거 사보, 이거 2주면 된다며. 나 이거 믿고 시작했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야, 이거 뭐부터 해야 돼? 야, 너 징수법부터 하다가 나 쓰러지겠어.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마음 편하게 4월, 5월 초에 갔을 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라는 거를 매년 이래요. 그러니까 작년 거 홈피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동의 카페, 다음 카페, 노무사 카페 있잖아요. 검색하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공부하는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강의평.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자 보세요. 내가 이게 2020년 1차 직후 모든 강의평들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직후에 시험 보고 난 사람들에 대한 느낌인 거예요. 그 강의평 2020년 1차 시험 직후에 강의평 첫 번째 줄에 솔직히 들을 때 진짜 이거 맞나? 이게 되나? 이게 된다고? 뭐 이런 그 피드백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듣보잡 강의다 이런 이런 피드백 되게 많이 받아요. 첫 강의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이후에 말고 첫 강의 이후에 선생님이 막 될지어다 막 이럴 때도 이게 된다고? 네,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나도 처음엔 좀 뭐지 싶었는데 그래요. 첫날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다 그래요. 네, 믿고 따라오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사보법은 암기가 아니다. 공과입니다. 사보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사회보험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세요. 네. 저만 따라오세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진짜로. 세 번째 보면 처음 강의 들을 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에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시켜준다. 뭐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뒷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사보법은 정말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보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사보 은근히 체계적이에요. 대단히. 네. 자,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이해 중심으로 하니까 연금 건강 버려도 고득점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 다음 페이지에 21년도에 1차 시험 후기. 1차 시험 후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기본 인강 문제풀이 듣고 문제집 2권 풀었더니 시행령 장난친 것 빼고 다 맞았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제가 권해드리는 공부 방법은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요까지 강의죠.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문제집 2권을 각 2회 푸는 거예요. 각 2회. 근데 저는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요게 수험생으로서의 기본. 이러고 들어가면 고득점 해요. 이거 안 해서 꽈락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하면 고득점으로 붙어요. 네. 두 번째 단락에 사보법은 암기가 아닌 이해다. 정말 그래요. 암기 아니고 사보법은 암기 과목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생각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했어요.
쌤을 믿으세요. 이해가 되니까 외워집니다. 그래요. 예, 믿으세요. 첫날은 되게 어색해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첫날도 그 중간에 1시간 하면 이제 10분 쉬고 1시간 하면 10분 쉬고 이제 이럴 텐데 끝날 때쯤 세 번째 타임쯤 가면 이제 브레이킹이 돼요. 아이스가 꺼집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그 정도 가야 표정을 볼 수 있으면 1시간 만에 깨지는데 예? 지금 다 얼굴들이 가려져서 제 얼굴도 가려져서 좀 아쉽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45, 84 저한테는 기분 나쁜 점수예요. 92를 받아야지. 왜 84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정답이 손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그래요. 답이 손들어요. 저 답이에요. 이렇게 손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체험하실 거예요. 네, 실전에서. 맨 밑에 두 번째 맨 밑에 시험장에서 문제의 답이 보여요. 처음에는 반신반의이 정말 보입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강의평을 이렇게 긁어다가 얘기하는 거 창피합니다. 근데 내가 하라고 했거든.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 요것도 보시고 강의평도 보시고 요거 패닉에 빠집니다. 자, 됐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험 과목은 사회보장법입니다. 사회보장법, 사보법. 이 사보법은 근데 이 사보법은 우리 시험에서 보면 이제 이렇죠? 이제 우리 시험이 이제 노동법을 먼저 보잖아요. 노동법 1을 먼저 보죠. 노동법 2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이죠. 민법이고 그리고 이제 사보를 보시죠. 그리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토익은 이미 패스하셨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지금 민법을 이미 들으신 상황이신 거죠. 스케줄상으로. 노동법은 이제 아직 안 들은 상황이신 거죠. 스케줄상으로. 그러시죠? 좋아요. 이게 이제 각각이 대등한 점수잖아요. 하나당 4점씩이잖아요. 25문제씩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민법에 쏟는 에너지를 동일하게 노동법에 민법에서 40점 맞을 에너지. 민법 40점 맞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면과랑 가려면 되게 힘들어. 특히 법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민법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뭐 다른 거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시면 지금 이제 겨울에 12월달, 1월달 그리고 지금 2월 지금 이 순간에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시험에 입문하셨다. 그래서 민법이 전혀 내 바탕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요거 40점을 맞는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면 6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80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당히 높아요. 민법 난이도가. 그런데 노무사 하시겠다는 분이시니까 노동법은 잘 하시겠지. 그죠? 네, 그죠? 이거 지금 입문하셨고 1월 달에 입문하셨고 12월 달에 입문하셨으면 노동법 이거 하실 때 2차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그냥 1차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민법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사보를 공부를 안 해서 꽈락 맞고 40점 50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대등하게 에너지를 힘을 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시험의 난이도와 범위 그 공부량과 공부 범위에 대비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그러면 얘 때문에 붙지 않을까요? 평균 넘잖아요. 저는 이 전략을 가셔라라고 저는 권해드린다고. 이 전략 가셔라. 근데 여기다가 힘 줘. 여기다가 이거 만점 맞겠다 내지는 이거 60점 맞겠다로 여기다 힘 주신다고. 이거 80점 맞겠다. 그러다 요거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네.
우리 시험이 1차 합격률이 50%예요. 알고 계시죠? 2차 합격률은 몇 프로예요? 대충 8%좀 돼요. 8% 9%좀 돼요. 응시생 대비 합격자 수 이렇게 하니까 우리 1차는 50%예요. 떨어지신 분들이 얘기 안 하죠. 이거 먹고 떨어지면 얘기 안 해요. 요것도 꽈락 많이 나오죠. 요것도 요 두 개. 두 개. 요게 꽈락 많이 나오는 거는 만만히 봐서 그래요. 그리고 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거. 조금만 어렵게 내면 다 흔들리거든. 바탕이 없을 때. 자,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라. 그래도 된다. 그러면 반대 논리가 막 나와요. 노동법은 2차에도 나오고 노무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민법은 1차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 제일 안 좋으냐면 노동법이 탄탄하면 이걸 민법이 탄탄하면 이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민법이 탄탄하고 사보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그러신 분은 이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방지하는 거냐면 지금이 22년이죠. 지금이 이제 5월에 시험 보실 거잖아요. 8월에 이제 시험이 또 이제 있겠죠. 그럼 이제 23년이고 24년이고 25년인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스케줄은 요거 합격하시고 요거 떨어지시고 요거 요 스케줄 요거 제일 권해드려요. 요 방식 요거 제일 권해드려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방식은 요게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기 스케줄을 지금 이렇게 짜신 분도 있어요. 요거 합격하고 나간다. 요 스케줄 이렇게 짜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짜도 되지. 왜냐면 21년에 요 분이 21년에 8월쯤 입문을 했다면 그러면 이 스케줄도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입문했고 1월에 입문했는데 지금 요 스케줄을 짜면 본인이 대단히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탕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돼요. 법 전공 아닌 사람, 경영학 전공 아닌 사람은 이거 꿈도 꾸지 마세요. 싫은 소리죠? 꿈도 꾸지 마세요. 요거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거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요것도 아름답지 뭐. 요것도 아름답지. 괜찮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요거 이제 안 됐잖아요. 여기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기 아닐 것 같죠. 저기 나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시험 직후에 어떤 분들이냐면 시험 직후에 게시판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동차 이제 물러갑니다. 이제 이런 분들. 혼동차인데 1타 떨어졌다고 물러갑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이 상황인 거. 이 상황. 이거면 멘탈을 못 부여잡아요. 이 상황이면. 요거의 대비책은 뭐냐면 여기 보험 드는 거예요. 여기 항상 이렇게 매년 보험 드는 거. 매년 보험 드는 거. 매년. 요때 기득권이잖아요. 요때 기득권이잖아. 하지만 보험 드는 거지. 그래서 2주 컷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요 2주 전에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때 들어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법은 동일한 위계에 노동법을 두고 있어요. 동일한 위계에. 흔히 알듯이 사회보장법은 흔히 알듯이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회보장법이에요. 특히 우리가 다루는 거.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따라오시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끄적끄적. 제가 이렇게 필기 안 하는 말들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진 찍는 거고. 노동법이 동일한 위계를 가져요.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도대체 노동이 뭐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도대체 노동법이 존재 이유가 뭐지? 이거예요. 여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동이 뭐지? 노동법이 뭐지? 이거. 왜 존재하지? 네. 요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거예요. 네. 사회보장법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회보장법과 동일한 위계의 노동법이 존재해요. 요거 한 단계 위의 레벨에 뭐가 존재하냐면 요걸 사회법이라 그래. 요거를. 그럼 요거랑 동일한 위계에 뭐가 존재하냐면 민사법이 있어요.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거랑 동일한 위계에 뭐가 있냐면 공법이 있어요.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상위 레벨에 뭐가 있냐면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민사법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개인 간 자유로운 시민이 서로 간에 평등하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3대 정신이라고 하면 계약 자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그 다음에 과실상계. 요게 민사법,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바탕을 흐르는 정신이에요. 자유로운 시민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시민 두 사람이 양당사자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평등하게 서로 간의 계약 조건, 의무와 권리를 그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것. 그게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순간 개인 간의 자유평등이 딱 같이 따라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계약이라고 하는 순간 요 개념을 같이 따라갖고 와야 돼요. 여기 밑바탕에 깔려있구나 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공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들을 기술해 놓은 것들이에요.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사회법은 뭔데? 네. 자, 공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라고? 좋아, 오케이, 알겠어. 민사법은 개인 간의 자유 평등이라고? 좋아, 알겠어. 그럼 사회법은 뭔데? 네.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게 노동법의 존재 이유예요. 됐죠? 그게 노동법의 존재 이유예요. 자, 좋아요. 자, 이 노동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생산 요소예요. 3요소.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이 시스템 안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안에 토지라는 생산 요소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내다 팔아. 네. 교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네. 그러면
마진을 먹는 거죠. 그죠? 그 마진을 먹어서 그 마진들이 쌓이면 다시 자본이 축적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거. 이게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의 3요소예요. 고전 경제학에서. 노무사 자격증은 어디쯤 들어갈까요? 노무사 자격증. 노무사가 개업을 한다. 노무사 자격증 어디쯤 들어갈까요? 사무실 차려야 되겠죠? 사무실 차리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 되니까 여기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특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자, 생산의 3요소예요.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A사예요. A 사장이에요. 좋아요. A 사장이 만든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이 노동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두 가지로. 만약에 이 노동을 자기 노동을 투입한 A 사장, 타인의 노동을 투입시킨 A 사장. 만약에 A 사장이 자기 노동을 투입했다.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러면 그 A 사장, 자기 노동을 투입한 그 A 사장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기 스스로 영업하는 거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사장, 기업가, 사업주, 사용자. 노동법상 용어는 사용자. 사장, 기업가. 노동법상 용어는 사용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요 타인 갑. 요 타인은 누구예요? 요 타인의 노동 갑을 채용해서 이 시스템 안에 집어넣은 A 사장은 사용자고 기업가고 사장이고 그러면 A 사용자가 채용해서 요 시스템 안에 투입되는 요 타인 요 갑은 누구예요? 뭐라고 불러요?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라고 얘가 노동자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면 이 노동자 이 갑은 얘 A 사장처럼 타인을 집어넣으면 되지. 자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왜 이 갑은 타인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까? 왜 들어갈까? 토지하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경제학에서 노동자를 정의할 때 토지하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가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토지하고 자본을 소유한 A 사장은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자영업자가 되든가 타인의 노동을 투입해서 사용자가 되든가 그러면 될 텐데 이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해야만 먹고 살지.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노동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합니다. 노동이란 노동 외에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 요소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은 다른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인 거예요. 생산 요소로서는
노동만 소유한 자인 거예요. 네. 생산 요소로서 노동만 소유한 자, 그게 노동이에요. 그게 노동자예요. 그게 노동자. 됐죠? 노동자 정의 다시 했어요. 그죠?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우리는 노동을 이제 이해했어. 그런데 노동을 이해했는데 좋아요. 노동을 이해했어. 좋아. 오케이. 노동 이해했어. 우리 법 과목 공부하는데 경영학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와서 노동을 이해해서 좋아요. 노동을 이해했어. 그러면 노동법은 왜 있는 건데? 자, 가봅시다. 노동법. 자, A사의 A사장과 갑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 무슨 계약을 하냐면 노동계약을 합니다. 노동계약. 달리 얘기해도 돼요. 근로계약.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좋아. 계약이니까 계약이잖아. 계약.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뭐가 따라 붙어야 돼? 뭐가 따라 붙어야 돼? 개인간. 자유로운 개인간. 평등한 양 당사자가. 그죠? 따라 붙어야 돼. 계약이니까. 이게 따라 붙어야 된다고. 이게 계약이니까. 자,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전 갑의 상황. 갑의 상황은 자유로운 시민이죠. 평등한 양 당사자죠. A 사장과 관계에서. 그렇죠? 좋아요. 계약 체결 전 자유로운 시민이고 평등한 양 당사자야. 좋아요. 봅시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아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효과로서 단기적 효과가 있고 장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 효과로서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구축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교환합니다. 그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교환합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노동자는 어떻게 돼요? 노동자는 경제적 안전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사용자의 위계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시키는 일 해야지. 그잖아. 그게 근로계약이잖아. 노동계약이잖아. 우리 회사 와서 일해. 내가 시키는 일 해. 이거잖아. 이거. 그 시키는 일을 잘하면 성과급도 더 주지만 못하면 제재를 받죠. 그리고 그 선배들이 가면 그 선배들이 또 있잖아. 그 내부에 위계질서가 있지. 거기 대빵이 누구예요? 사장이지. 그럼 지금 내가 마지막에 들어간 신입사원은 위계질서 안에서 누구야? 막내. 이 됩니까? 그 위계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시키는 일 해야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려면 노동자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지. 왜? 노동자가 왜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생산노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숙명이라고. 운명이에요. 그런 임금 노동자가 전 세계 인구의 80%야. 임금 노동자가. 네.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용이 단절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경제적으로 안전해지지 못하죠.
그러면 어떤 위험들이 경제적으로 고용을 단절시킬 위험인가? 어떤 위험들이? 자, 유형. 이런 유형입니다. 자, 늙어요. 자연스럽죠? 늙어. 예. 힘이 딸려. 늙어. 정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아직은 뭐 생각 없으시죠? 정년이. 생각 없으시죠? 자, 아무튼 늙어요.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는데 그게 일과 관련이 있으면 산재죠. 일과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이 처리해 줍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어도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있죠. 그리고 실직을 합니다. 잘려요. 그리고 해고를 당할 테고 회사가 폐업을 할 테고 이 실직 당한 게 회사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법 위반이 아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런 현상이.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노출됩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위험들을 개인적 위험으로 봤어요. 개인적 위험. 네 탓이지.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 위험은 사회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 아니야. 내지는 사회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야라고 생각할 생각머리가 없었던 거지.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런 위험들은 개인의 위험이야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다고. 특히나 늙는 게 사장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물론 이제 해고나 폐업이나 실직은 사장 잘못일 수 있는데 뭐 임신 출산이 사장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상은 사장 잘못일 수 있지. 그런데 개인의 위험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다고. 그러다가 요 위험들을 이제 사회가 떠안자. 우리 사회가 이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떠안아야 된다. 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특히 언제부터? 요거부터. 요게 출발이에요. 요게 출발. 요게 산업재해. 요게 출발이에요. 무슨 얘기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노동자다 사용자다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이 아니어도 제도를 설계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국가의 노동자원, 인적자원, 노동자원을 사용자가 막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산업혁명 시절에. 어떤 식으로? 야간 노동으로. 아동 야간 노동, 여성 야간 노동으로. 몇 시간 일하면서? 24시간 중에 18시간 일하면서. 그러면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 이거는 제재해야 되겠다.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의 역사는 아동 노동 금지가 시작이에요. 여성 노동 시간 단축이 시작이고 아동 노동 시간 단축, 여성 노동 시간 단축, 그리고 산재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내지는 보상. 이게 노동법의 시작이라고. 태초에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요게 시작이에요. 요게 산업혁명 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쭉쭉쭉 더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게 국민연금법, 요게 건강보험법, 요게 고용보험법, 요게 근로기준법, 요게 임금채권보장법,
임금 채권 보장법.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을 일단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게. 국가에서. 소송은 국가가 할 거야. 임금채권 보장법. 임신 출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가 있어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법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법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 위험들이 개인의 위험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조직, 이 공동체, 이 국가,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용자의 내지는 잘못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지. 특히 최근에 핫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이런 관점에서. 좋아요. 자, 요게 사회법이에요. 요게 사회법.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지만 사용자의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의 위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죠. 그리고 근로계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야 돼.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자기 자유의 점유를 상실한다 그래. 네. 자유를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불편한 거야 지금. 자 보세요. 계약 체결 전에 뭐였어요? 갑은 자유로운 시민이었고 평등한 양 당사자였어요. 그죠? 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죠. 자유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그리고 평등해졌나요? 평등은 어떻게 됐죠? 아니죠. 위계 질서 내로 사용자의 위계 질서 내로 편입됐죠. 이러면 평등한가요? 아니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계약 체결 후에는 자유롭지 않게 됐어. 평등하지 않게 됐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이야. 자, 보세요. 제가 더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게. 자, 더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간의 흐름으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먼저 있었던 거는 귀족에 대해서 노예일 거예요. 그죠? 영주에 대해서 농노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예요.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죠, 그죠? 이게 왜 불편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의 정리가 왜 불편해? 지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하냐면 이때 왕의 모가지를 땄거든. 그죠? 그잖아. 이때 왕의 목을 쳤어요. 그잖아. 그래서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됐고 다 평등한 사람이 됐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분류해도 될 만큼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요게 현실의 모습이야. 요 현실의 모습이 요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지. 요 안에서도 요것이 공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요 모습이 요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동법이라고. 노동법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노동법. 이게 지금 불편하다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불편하다고. 사람이 피에 의해서 연결돼 있어. 묶여 있다고. 사람이 땅에 묶여 있어요. 그죠? 사람이 뭐에 묶여 있어요? 사용자가 임금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묶여 있는 요게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거를 정말 자유롭게 만드는, 다시 대등하게 만드는 그게 얘의 역할이라고. 노동법. 자,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이 이제 그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존재하는 이유 설명할 건데 시작을 노동에서부터 하는데 노동은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생산 수단이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제 이런 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계약을 했을 때 계약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시민이고 평등한 관계였는데 계약하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치면 사용자의 위계안에 들어가야 되고 사용자에게 종속돼서 지시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 모습이 불편한 거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노동자가 노동의 제공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노출되는데 그 위험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위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국가 사회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법이다. 사회법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인 거고 노동법의 존재 이유는 요 불편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됐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